성공한 다이어트 유형, 폐형 비만 상체 비만, 폐형 수분이 분산되지 못하는 형 상체 비만형, 특징 피부와 근육이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느슨 상체에 비만증이 많다. 호흡이 얕고 숨이 쉽게 찬다. 땀이 잘 난다. 폐형 비만의 관리법, 하체 관리를 먼저 시작한다. 등 관리, 복부 관리, 폐 마사지, 호흡 운동, 줄넘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 상체 비만은 엉덩이보다 복부의 비율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하체는 너무나 날씬한데 가슴이 풍만하고 허리와 팔뚝이 굵어서 미관상 조화롭지 못한 체형입니다. 살이 위로 향해서 몰리는 타입은 상체에 기가 살아있는 체질이고, 소화 기능은 좋지만 배설 기능이 약해서 상체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체 비만은 하체 비만보다 활동량이 적어서 살이 붙으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체 비만의 원인, 과식과 폭식. 과식과 폭식은 상체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며, 평소에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위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위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계속 음식을 먹게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 역시 윗배를 부르게 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비. 변비는 복부에 팽창감을 주게 되고, 식사를 빨리 하거나 급하게 먹을 때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변비가 생기면 상체 비만은 물론 다이어트 시 노폐물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개선해야 합니다. 부종. 여성분들이 자주 걸리게 되는 부종도 상체 비만의 원인이며, 림프절이 있는 겨드랑이에 노폐물 배설이 되지 않고 쌓이게 되어 겨드랑이나 팔뚝에 살이 많게 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므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기도 합니다. 상체 비만 해결 방법은 규칙적인 식습관. 아침 식사는 꼭 먹는 게 좋으며, 아침을 거를 경우 전날 저녁 식사 이후 다음날 점심시간까지 공복으로 있는 상태가 1718시간 정도 되므로 몸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곧바로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식사 때는 천천히 먹고 뇌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살을 빼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멘토로닌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기 때문에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적당한 운동. 유산소 운동이 좋으며 그 중에도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린 걸음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며, 상체 비만은 부종 등 항상 숨이 가쁘기 때문에 흉식 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이는 기운들이 상체나 얼굴에 몰려있는 관계로 숨이 안 찰 정도의 속력이 좋고, 등을 펴고 보폭을 넓게 팔을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상체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어깨, 목, 팔 림프관이 많은 부위를 자주 마사지해주는 습관을 들이고 족욕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는 몸에서 독소를 발생시키고 혈액순환을 막는 노폐물을 만들어내어 살이 찌게 된다. 특히 스트레스는 복부 지방을 늘린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뱃살이 늘어난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는 호흡을 고르게 하고 명상을 하면 좋다. 호흡을 통해 상체에 몰려있는 기운을 깊은 호흡을 통해 하체로 이동시키는 게 좋고, 꼭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하체 운동을 해야 한다. 상체로 기운들이 몰려하지로 기혈작용이 안 되는 것이니 상체 비만이다고 상체 운동만 하지 말고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서 상체와 하체가 서로 순환이나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 비만 탈출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기초대사량이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 계산법. 남자는 66.4713, 75x 체중 5x 키 -6.76x 나이. 여성은 655.19, 56x 체중 1.85x 키 -4.68x 나이. 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육은 전체 기초대사량의 약 38%를 소비하고, 간이 12.4%, 위장이 7.6%,
신장이 6.3% 정도의 기초대사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의 신진대사율이나 근육량 등 신체적인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보통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를 소모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의 경우 기초대사량이 1200kcal 정도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자연히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서 잉여 에너지가 몸속으로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많이 집니다.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섭취된 영양소들을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운동에너지로 쉽게 변화되는 지방으로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신체의 생명 유지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근육과 모발 등을 분해하고 줄여나가 그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신체 유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음식을 섭취하면 쉽게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체중이 빠지기 어려운 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근육량을 늘리는데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 조직의 약 20%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인체 세포 재생 및 체세포의 화학 반응 매개물질로 작용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주로 육류에 많으며 지방이 적은 닭가슴을 선호합니다. 콩이나 두부, 견과류, 현미에도 있습니다. 단백질 이외에도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탄수화물과 비타민, 무기질 및 각종 미네랄과 엽록소,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 및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원인들 1. 식생활 측면, 불규칙한 식습관, 식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자주 거르는 경우, 식사를 하긴 하지만 충분치 않은 양의 식사를 할 경우, 영양가가 적은 식사를 할 경우, 편식을 할 경우, 적게 먹다 많이 먹는 것을 반복할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인위적으로 식사량을 많이 줄일 경우,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3. 활동량이 적은 생활, 하루에 거의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걷는 시간이 적은 경우. 4. 체지방 비율이 높을 때,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도 체지방 비율이 높다면 같은 체중의 사람보다 기초대사량이 낮다.